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443년 한 임금의 꿈이 2025년 일본에서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한글이 내 목소리가 되었어요. 왜 하필 한글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침묵의 벽을 허물었을까요? 벨기에 여고생이 오사카에서 만든 한글의 기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엘렌 마르탱이라고 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나 17년을 살다가 일본 오사카로 오게 됐어요. 처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의 그 낯선 공기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습하고 묵직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설레는 공기였죠. 엘렌, 괜찮아? 짐은 다 챙겼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벨기에의 모든 친구들과 헤어져 낯선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험을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사카 국제학교. 제가 다니게 될 학교의 이름이었죠. 아버지의 회사 발령으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곳인데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교정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발의 미국 학생, 히잡을 쓴 중동 학생, 그리고 물론 일본 학생들까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길 바란다. 엄마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엄마는 항상 제가 언어에 관심을 갖는 것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단어와 글자에 매료되었어요.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영어, 독일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쓰는 벨기에에서 자란 덕분인지. 언어는 제게 그저 도구가 아니라 문화였죠. 첫날 수업 시간표를 받았을 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한글 인문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동양 문자에 대한 호기심이 있던 저는 망설임 없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한글이요? 왜 일본에 있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 미국 학생 제시카가 물었죠. 그냥 궁금해서. 아시아 문자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 제가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사카의 밤하늘은 벨기에와 달랐어요. 별들의 배열도 달의 느낌도 달랐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첫날이 저에게 어떤 경험을 가져다 줄지 상상하며 일기장을 펼쳤죠. 오늘부터 새로운 모험이 시작됐다.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를 배운다니 신기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 일기장에 적으며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글 수업을 기다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꽤 조용한 분위기의 교실이었어요. 대략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고 선생님은 한국인처럼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 입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선생님이 영어로 인사하셨죠. 오늘부터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를 배우게 될 겁니다. 과학적인 문자라니? 그 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그때 교실 뒷자리에 앉아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인처럼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다른 학생들과 달리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그 아이는 빠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지? 저도 모르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아이가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글과 함께 경험하게 될 기적의 시작이었죠. 수업이 시작되고 김 선생님이 보드에 한글이라는 글자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글이라고 적으셨죠.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운명처럼 이 선택이 저를 어디론가 이끌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첫 한글 수업에서 김 선생님은 훈민정음이라는 단어를 보드에 적으셨어요. 훈민정음은 한글의 본래 이름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선생님은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가장 특별한 점은 이 문자가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어요.
다른 문자들과 달리 한글은 창제 원리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철학이 담긴 문자죠. 김 선생님이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같은 자음들을 칠판에 쓰셨어요. 이 글자들은 우리 입안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겁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실제 발음기관의 모양이라니. 이건 이상하게 정직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말했죠. 그래요, 엘렌. 한글은 정직한 문자예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저는 입모양을 따라하며 기역, 니은, 디귿을 발음해봤어요. 정말로 제 입과 혀의 모양이 글자와 비슷했습니다.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하늘, 땅, 사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했죠. 김 선생님이 모음들을 보여주셨어요. 단순하면서도 규칙적인 체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은 사람을 위한 문자예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으셨거든요. 당시엔 중국 한자를 썼는데 배우기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이렇게 합리적인 문자가 왜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선생님, 왜 이런 과학적인 문자가 세계에서 더 많이 사용되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은 오랫동안 은둔의 나라로 불렸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역사적 어려움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김 선생님은 과제를 내주셨어요. 다음 시간까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세요.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뒷자리에 앉았던 조용한 여학생이 생각났어요. 복도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안녕. 나도 한글 수업 듣는 엘렌이야. 넌 이름이 뭐니? 그 아이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메모장에 하나코라고 적었습니다. 하나코? 예쁜 이름이다. 제가 미소 지었죠. 하나코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만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글 노트를 펼쳐 제 이름을 한글로 써봤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자는 그저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두 번째 한글 수업에서 김 선생님이 발표했어요. 오늘부터 2명씩 짝을 지어 한글로 대화문을 만들어 발표할 거예요. 엘렌과 하나코, 너희 둘이 한 팀이에요. 하나코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업 후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죠. 하나코가 작은 화이트보드를 들고 왔어요. 그걸 내밀며 적었습니다. 안녕, 엘렌. 함께 프로젝트 하게 되어 기뻐. 나도 기뻐.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왜 말을 하지 않니? 하나코는 망설이더니 적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청각장애가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나코는 이어서 적었습니다. 걱정 마. 난 입술을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소통하면 돼. 미안해, 몰랐어. 그럼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 마. 내가 글로 쓸게. 넌 발표하면 돼.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코도 발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함께 고민해보자. 그날 밤 기숙사에서 고민했습니다. 문득 한글 수업이 떠올랐어요. 입모양을 본뜬 자음들, 규칙적인 모음 체계. 그래, 이거야. 다음날 하나코에게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한글의 좋은 위치를 활용해 간단한 수화 시스템을 만들자고요. 자음의 모양이 실제 발음 기관을 본뜬 것이니 그걸 손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코의 눈이 커졌어요. 빠르게 적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그런 걸 만들어줄 거야? 물론이지. 우리 함께 만들자. 한글이 도와줄 거야. 그렇게 우리 프로젝트는 한글 기반 소통 카드 만들기로 바뀌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났습니다. 하나코는 일본 수화를 알고 있었고 한글의 원리를 빠르게 이해했어요. 우리는 자음과 모음의 기본 모양을 카드에 그리고 손동작과 입모양을 함께 표시했죠. 처음엔 어설펐어요. 제가 기억을 손으로 표현하면 하나코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기본 자음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코가 적었어요. 이거 정말 재미있어. 처음으로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야.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으로 하나코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 들렸던 순간이었죠. 우리가 만든 거 선생님께 보여드릴까? 이걸 발표하자. 하나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적었어요. 고마워, 엘렌. 처음으로 내가 말할 수 있게 도와준 친구야. 그 순간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나코의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세종대왕이 꿈꾸던 한글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한글 소통 카드를 완성하는 데 2주가 걸렸어요.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카드에는 3가지가 그려져 있었죠. 한글 글자, 입모양 그림, 그리고 손동작 설명이었어요. 하나코, 이제 우리 이걸로 대화해볼까? 하나코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카드를 사용해 안녕이라고 표현해봤어요. 이응, 아, 니은, 니은, 여, 이응의 카드를 순서대로 보여주며 손동작도 함께했죠. 하나코가 처음에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는 화이트보드에 적었어요. 내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코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발음하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이번엔 더 복잡한 걸 해볼까? 친구라고 해보자. 카드를 순서대로 보여주며 손동작을 했어요. 하나코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코가 화이트보드를 던지고 직접 손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치읓, 이, 니은, 기역, 우를 연속으로 표현했죠.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나코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말을 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나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과 후 우리는 학교 정원에서 연습을 계속했어요.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와 질문이었지만 점점 복잡한 감정까지 표현하게 됐어요. 하나코가 문득 새로운 손동작을 보여줬어요. 제가 만든 카드에 없는 동작이었죠. 그건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어요. 하나코는 작은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고마워. 일본 수화로 고맙다는 뜻이야.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나코가 자신의 세계와 우리가 만든 새로운 소통 방식을 연결한 거였죠. 한글이 다리가 되어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하나코, 우리 발표 준비 시작할까? 다음 주면 발표 날인데. 하나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어요. 나도 직접 발표하고 싶어. 우리가 만든 한글 카드로. 그 말에 놀랐어요. 하나코가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겠다니. 하지만 그 결심찬 눈빛을 보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함께 준비하자. 너라면 할 수 있어. 일주일 동안 우리는 도서관과 빈 교실에서 발표 준비를 했어요. 하나코는 한글 카드로 자기소개를 하는 연습을 했고, 저는 한글의 원리와 우리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발표 전날 밤 기숙사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어요. 하나코는 완벽했습니다. 떨림 없이 한글 카드로 소통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지막 연습을 마치고 하나코가 수첩에 적었습니다. 엘렌, 나 지금 정말 행복해. 내가 없었다면 평생 침묵 속에 살았을 거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아니야, 하나코.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그리고 한글. 이 놀라운 문자가 우리를 도와줬어. 하나코가 갑자기 저를 꽉 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 전해지는 것. 우리는 말로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사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우리의 작은 기적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내일 발표가 기다려졌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 한글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내일 보자, 하나코. 우리 함께 기적을 만들자.
하나코는 환하게 웃으며 한글 카드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기억, 아, 미음, 시옷, 아, 히읗, 아, 미음, 니은, 이, 디귿, 아. 감사합니다. 발표 이틀 전 김 선생님께 우리 프로젝트를 미리 설명했어요. 저희는 한글의 좋은 원리로 청각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김 선생님은 놀라워하셨죠. 와,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한글이 입모양을 본떴다는 걸 배우고 나서요. 하나코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원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우리 카드를 살펴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이건 정말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은 프로젝트야. 그 말에 자신감을 얻었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발표 주제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한글, 청각장애 학생과의 소통을 가능케 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할 거야. 제시카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왜 굳이 한국 문자를 사용하는 거야? 일본에 있는 국제학교인데. 토마스도 의아해했죠. 국제 수화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한글을 쓸 필요가 있나? 한글이 특별해서야. 문자 자체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거든. 그래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도 발음 방법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그거 정치적으로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 일본과 한국은 복잡한 역사가 있잖아. 당황했어요. 저는 그저 하나코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정치적인 문제로 번지다니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어요. 일본어 선생님인 야마다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하셨습니다. 엘렌, 한글을 활용한 소통 방법이라고. 좋은 의도는 이해해. 하지만 여기는 일본이고 하나코도 일본인이야. 일본 수화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생님까지 반대하다니요. 선생님, 이건 국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글은 그 자체로 과학적인 문자고 하나코도 이 방법으로 처음 말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야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발표는 전교생 앞에서 하는 거잖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거야. 선생님의 말씀은 은근히 발표 주제를 바꾸라는 의미였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하자 문 앞에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하나코의 글씨체였습니다. 엘렌에게 친구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안 좋게 말했다고 들었어. 미안해. 하지만 나는 정말 행복해. 내 덕분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아.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나코. 그 쪽지를 읽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코의 행복이 더 중요했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야. 하나코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야. 다음 날 김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저는 원래 계획대로 발표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김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엘렌. 진정한 혁신은 항상 처음엔 이해받지 못하는 법이야. 너희를 지지한다.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발표날, 우리는 준비를 마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글이 만든 기적을 세상에 보여줄 거였습니다. 발표 당일 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선생님들로 가득 찼어요. 우리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죠. 괜찮아? 하나코에게 물었어요. 하나코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긴장돼. 하지만 할 수 있어. 무대로 올라가자 관객들의 표정이 보였어요. 호기심 가득한 얼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해 보였죠.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이고 이 친구는 하나코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글이 어떻게 침묵의 벽을 허물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글의 원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의 이야기, 한글이 어떻게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는지, 그 과학적 원리가 왜 특별한지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입과 혀의 모양을 시각화한 거죠. 프로젝터로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보여주고 하나코를 소개했어요.
제 친구 하나코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어요.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말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죠. 하나코가 떨리는 손으로 한글 카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손동작을 시작했어요. 이응, 아, 니은, 니은, 여, 이응, 히읗, 아, 시옷, 에, 이응, 요. 안녕하세요. 강당의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하나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동작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한글 소통 카드를 하나씩 보여주었죠. 이어서 하나코가 준비한 편지를 한글 카드로 표현했습니다. 제 이름은 하나코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엘렌과 한글을 만나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코의 손동작을 한글로 자막처럼 스크린에 띄웠어요. 그 순간 관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코는 이어서 말했어요. 한글은 정말 특별해요. 글자 자체가 말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한글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코는 고맙습니다라고 적힌 카드를 들고 손동작으로 표현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일어났죠. 전교생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오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다니. 야마다 선생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미안해, 엘렌. 내가 의심했었네. 너희가 해낸 일은 정말 놀라워. 교장 선생님도 축하해 주셨죠.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일본 학생이 하나코에게 한 말이었어요. 난 내가 우리 반에 있는데도 말을 건넬 용기가 없었어. 미안해. 이제 우리 친구 될래? 하나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었어요. 하나코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열쇠였죠. 발표 다음 날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몇몇은 한글 카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엘렌, 하나코, 제시카가 달려왔어요. 너희 발표 영상이 학교 SNS에 올라갔어. 댓글이 폭발적이야.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어요. 학교 인스타그램에 우리 발표 영상이 올라가 있었고 조회수는 이미 5천을 넘었죠. 감동적이었다는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코가 메모장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유명해졌네. 점심시간에 김 선생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좋은 소식이야. 오사카 지역 신문사에서 너희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대. 한글의 따뜻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어 한대.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결정하셨어. 한글 선택 수업을 내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단순한 프로젝트였는데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요. 그 주 금요일 지역 신문사 기자가 학교를 방문했어요. 우리는 인터뷰를 했고 한글 소통 카드를 시연했습니다. 이건 언어 교육과 장애인 소통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다음 주 일요일 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어요. 한글의 따뜻한 기적 벨기에 소녀와 일본 소녀가 만든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였죠. 그 기사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한국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꽃핀 한글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뉴스에도 소개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나코에게 일어났어요. 발표 이후로 하나코에게 말을 거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한글 카드로, 그리고 점점 일반적인 메모로 소통하기 시작했죠. 하나코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하나코가 다른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물론 필담으로 대화했지만 그 표정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하나코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가까이 가자 메모장을 내밀었습니다. 엘렌,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계속 그림자처럼 살았을 거야.
이제 내 목소리가 있어. 고마워할 필요 없어, 하나코.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그 주에 김 선생님이 한글 역사 특별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이번엔 참가자가 30명이 넘었죠. 김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는 오늘 또 하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코의 밝은 미소를 보며 한글이 만든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발표 한 달 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학교 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낯선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세종학당재단이었어요. 이게 뭐지? 궁금해하며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엘렌 마르탱님께 안녕하세요. 세종학당재단입니다. 오사카 국제학교에서 있었던 귀하의 한글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 청각장애인과의 소통 방법을 개발한 아이디어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귀하의 이야기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종문화상 청소년 부문 특별 초청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행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코님도 함께 초청합니다. 세종대왕의 꿈을 현대에 실현시킨 귀하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세종학당재단 드림. 이메일을 읽고 있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큰 인정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코에게 달려갔어요.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보여주자 하나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었어요. 한국에 가는 거야? 믿을 수 없어. 그래, 함께 가자. 우리가 시작한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김 선생님께 이 소식을 전하자 너무 기뻐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엘렌. 너희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줬어.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한글 수업을 들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인데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한국어로 땡큐를 어떻게 말하는지 검색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나왔죠. 이 단어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한글 소통 카드로 표현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저희를 소개했어요. 이 두 학생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소통의 새로운 길을 열었죠. 수업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저도 청각장애가 있는 사촌이 있어요. 너희가 만든 한글 카드를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작은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코는 이제 학교에서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죠. 한국 방문 일정이 확정되었어요. 10월 9일 한글날에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코와 함께 한국어 기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출발 전날 하나코가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예쁘게 포장된 상자 안에는 손으로 만든 작은 책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 마음의 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책을 펼치자 하나코가 그린 그림들과 함께 한글로 적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엘렌에게 너는 내게 목소리를 주었어.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해주었지. 한글은 문자 그 이상이었어. 말 없는 마음을 잇는 달이었어. 영원히 고마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모든 여정이 그저 우연한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비행기 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지 읽고 쓰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기술이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한글이 만든 기적은 계속될 테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